안녕하세요, 주가박입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시장에 잘 대응하고 계신가요? 자, 최근 장의 흐름이 변동성이 너무 심해서 아마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변동성이 심했던 지난 장의 흐름과 다음 주 장 대응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우선 지난 일주일 동안 있었던 내용들을 정리한 자료로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2일 월요일을 보시면 다우지수가 0.57%, 그 다음에 나스닥이 1.39%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 재료로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더 큰 부양책을 제시하면서 미 증시가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국내 증시도 보시면 코스피에서 0.49%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코스닥에서는 0.22%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차트로 보시면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차트가 다우지수고요. 여기 보이는 이 차트가 종합주가지수입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미 증시가 소폭 상승을 하면서 국내 증시도 전일 종가 대비해서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자, 화요일날 증시도 한번 보시면은요, 다우지수가 0.88%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이 2.56%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 재료로 보시면은 애플과 아마존이 강세를 보인 탓이다 라는 재료가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아마존 프라임데이로 인한 소비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증시가 좀 상승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02%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은 0.18%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미 증시에 비하면 상당히 작은 폭의 상승이 나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13일이 이날인데요. 다우지수는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죠. 이에 반해서 국내 증시를 보시면 상승은 했지만 음봉으로 마무리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미 증시가 국내 증시에 크게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수요일날도 한번 보시면 다우지수는 0.55%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은 0.1%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재료로 보시면 또다시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이 일시 중지됐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3분기 기업실적 시즌을 맞이해서 좀 경계감이 표출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제시한 1조 8천억 달러가 코로나19 사태와 경기 침체에 필요한 재정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크게 부족하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좀 증시가 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국내 증시도 보시면 코스피에서 0.94%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코스닥에서는 1.2%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차트를 보시면 다우지수는 전일 종가 대비해서 소폭 밀리는 모습을 보였고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전일 종가 대비해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목요일장도 한번 보면은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0.58%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 0.8%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시면 이 추가 부양책 협상이 대선 전까지는 타결되기 어려울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국내 코스피도 보시면 0.81%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도 보시면은 1.98% 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금요일장도 한번 보시면은요, 다우지수가 0.07%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이 0.47%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시면 목요일날 하락했던 같은 재료죠. 경기 부양책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재확산될 우려가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미 증시가 좀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보시면 프랑스라든지 아니면 영국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탈리아, 독일, 포르투갈, 그 다음에 미국 등지에서도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재료가 시장에 하락 모멘텀으로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국내 증시도 보시면 코스피에서 0.83%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이 1.26%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다우지수가 하락은 했지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국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가 살짝 말아올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월요일장에 영향을 줄 미 증시를 한번 또 보시면 다우지수는 0.39%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0.36%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거는 월요일장 거기 때문에 아직 국내 증시는 열리지 않았고요.
다우지수 이렇게 소폭 상승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9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해서 1.9% 증가했다라는 소식이 일단 다우지수를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국내 증시와 미 증시 차트를 한번 보시면 미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28,100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지금 살짝 조정받고 올라가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요. 지금 고점으로 봐서는 29,000포인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걸 찍어서 보시면 이 자리입니다. 그리고 최고가가 거의 29,200포인트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추가적으로 반등이 강하게 나온다면 29,200포인트까지도 갈 수는 있겠지만 아마 추가적으로 뚫고 넘어가기에는 재료가 너무 약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지지받았던 28,100원, 여기 28,100원과 29,000포인트 아니면 29,200포인트까지가 정고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증시도 한번 보시면 우선 정고점은 좀 낮추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 정고점짜리가 거의 한 2,400포인트 언저리다 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여기 파란 선이 60일선인데요. 지금 이 60일선에서도 지금 지지를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확실하게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지라인에서 양봉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음봉을 만들었죠. 이렇게 되면은 월요일장이 좀 중요하다라고 보실 것 같은데요. 월요일장에 양봉을 만들지 못하면 추가적인 하락도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최근에 반등의 저점을 만들었던 이 자리가 2270포인트 자리인데요. 이 자리까지도 좀 눌림 조정이 들어올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월요일장의 이 자리가 2340포인트인데요. 이 자리에서 지지받는 모습이 보인다면 이 자리 대비해서 2400포인트 언저리에서 조금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만약에 월요일날 이 음봉 만든 이후로 또다시 음봉을 만들면서 깨진다면 2270이죠. 2270포인트까지도 증시가 흘러내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증시가 이렇게 흘러내린다면 솔직히 단타 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불리한 조건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타 치시는 분들은 항상 증시가 상승하는 조건에서 매매를 하셔야 승률도 좋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주 일정도 한번 살펴보면은요. 사실 다음 주에는 특별한 이벤트가 없어서 방금 말씀을 드렸던 국내 증시나 미국 증시의 고점을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연출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미국과 한국의 시간차가 13시간 정도 납니다. 그래서 이 일정표를 보실 때 만약에 오후에 뭔가가 발표가 된다면 그 다음날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고요. 만약에 새벽에 어떤 이벤트가 나온다면 당일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거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고요. 자, 일단 월요일장부터 보시면 월요일에는 밤 9시에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습니다. 사실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미 대선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시장이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파월 의장의 연설이 얼마나 시장에 파급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요. 일단 뭐 제 생각에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화요일날 자정 45분서부터 새벽 4시까지 FOMC 멤버 연설이 있습니다. 이 역시 시장에 큰 영향은 안 끼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뭐 만약에 내용이 좋다면 하락보다는 소폭 상승으로 시작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시장에 큰 모멘텀을 제공하는 재료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저녁 9시 30분에 건축 허가 건수하고요. 주택 착공 건수가 발표가 되는데요. 둘 다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19라든지 그 다음에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꺾인 상황에서 이렇게 경기 지표가 좋게 나온다면 시장을 받쳐주는 재료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요.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날 9시 30분에 또 FOMC 멤버 연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그 다음 날장에 영향을 주겠죠. 하지만 그 영향력이 크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목요일날 9시에 기존 주택 판매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이 수치도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금요일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뭐 금요일 날 밤 10시 45분에 제조업 PMI 지수와 서비스 PMI 지수가 있는데, 이건 어차피 그 다음 주 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다음 주 재료하고는 좀 거리가 먼 재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면 화요일날 발표되는 건축 허가 건수라든지 주택 착공 건수는 수요일날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좀 있고요. 일단 뭐 소폭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수요일장에도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목요일날은 좀 보합을 보이다가 또 기존 주택 판매 지수가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으니까 금요일장에 또다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보시면 수요일이나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장이 소폭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월요일이나 화요일,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재료가 없이 연설들만 좀 있죠. 뭐 이런 거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경기 부양에 관련된 긍정적인 말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증시가 밀리기보다는 시장을 받쳐주는 재료로 사용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최근에 종목들의 흐름 패턴도 한번 잠깐 살펴보면은요.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지난 금요일 신라 섬유의 1분봉 차트인데요.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잘 가고 있다가 이렇게 끝도 밑도 없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조금만 확대해서 보면은요, 여기 이렇게 상승을 할 때 상승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터졌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횡보를 보이다가 대부분의 정상적인 차트라면 추가 상승 쪽으로 흐름이 나올 만도 한데요. 지금 이 자리만 보시더라도 상당히 많은 하락 거래량을 터뜨렸죠. 그러면서 깨졌습니다. 깨지고 살짝 반등에 나오다가 또다시 거래량을 어마어마하게 터뜨리면서 주가를 빼버리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요즘 종목의 패턴 흐름이 이런 게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에서는 어느 정도 차트의 흐름이 좋다라고 해서 들고 계시다가는 절벽에 가까운 급락을 맞을 수 있으니까 항상 조심을 하시고요. 다른 종목도 한번 보시면 지금 보시는 종목은 양지사입니다. 전의 흐름을 보시면 상당히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쵸? 상승을 하고 피로감에 쉬어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가 여기서 갑자기 죽어가는 모습이 나왔죠. 만약에 이런 종목을 이 박스권 하단에 손절을 잡아놓지 않으신 분들은 아마 수익 나셨던 거 다 뱉어내셨거나 아니면 이 추가적인 하락에 손실까지 날 수도 있는 종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다른 종목도 보시면 DKND라는 종목인데요. 돈 종목도 거래량을 보시면 거의 없죠. 그러면서 주가가 횡보하면서 흘러가다가 상승을 주는 듯 하면서 갑자기 밀어버렸습니다. 이런 거는 손절가를 잡아놓고 대응하지 않으면 물릴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는. 이런 급락을 피하는 방법은 절대로 손으로 대응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미 대선이 끝나기 전까지는 추격 매수는 웬만하면 삼가하시고요. 장중에 매매를 하신다면 저가 매매 위주로 접근하시는 게 그나마 이런 급락을 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저가를 잡아야만 이 변동성에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저가를 잡아야만 내가 잡는 손절가도 되게 짧게 잡을 수 있다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장에선 단타를 치실 때 수익을 주면 짧게 먹고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대응하셔야 그나마 승산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시장에서는 조 바이든의 승리에 점치고 있는 만큼 만약에 조 바이든이 대선에서 이긴다면 트럼프보다 더 큰 경기 부양 카드를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시장이 점치고 있고요. 이 때문에 증시 자금들이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공포지수인 빅스 차트도 한번 보시면은요, 현재 위치가 27.41입니다. 만약 이 빅스 값이 30을 넘어가면은요, 시장이 좀 불안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뭐 대략 27.5 정도밖에 되지는 않기 때문에 시장이 좀 안정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말해서 시장이 급락할 가능성은 좀 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지금 시장은 변동성이 상당히 크죠. 자, 그래서 단타는 상당히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을 보시면 이 시장은 지금 11월 3일이죠. 11월 3일 대선 전까지는 관망세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11월 3일 이전까지는 좀 종목을 선택하는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하고요. 이 종목 선택은 조 바이든이 당선이 되고 상원과 하원을 민주당이 장악한다라는 조건 하에서 대체에너지와 헬스케어 관련주들 좀 관심 있게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요것도 미국의 업종별 흐름을 한번 보시면은요. 여기서 보시면 미 증시와 국내 증시가 조금 다른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나라 증시는 빨간색의 상승을 표시하는 거지만 미 증시는 빨간색의 하락을 표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녹색, 여기 진녹색이 있고 연녹색이 있죠. 이 녹색이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상승폭이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보셨을 때 가장 녹색이 많은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은 헬스케어 관련주예요. 지난 금요일 날 미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대부분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헬스케어 관련해서는 현재 조 바이든 부통령이 밀고 있는 섹터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이러한 관련 섹터들이 지금 현재뿐만이 아니라 미 대선 전까지 얼마나 연속성을 가지고 상승을 하는지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예측은 신의 영역이고 대응은 인간의 영역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요. 섣부른 예측과 단정은 큰 손실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종목 선택과 대응으로 수익 내는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금까지 손실나는 매매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매매 방법과 반대로도 매매해보는 좀 발상의 전환도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